그 다음에는 리프렉션, 굴절인데 굴절은 투명한 재질을 만들 때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유리를 만들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리프렉션 컬러를 화이트로 했을 때 투명한 오브젝트가 나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IOR이 있죠. IOR이 굴절율을 나타내는 기능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곡이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쓰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평상시에 뭐 길을 가거나 아니면 뭐 공간에 들어갔을 때 유리를 보게 되면은 막 왜곡되어 있는 형태가 많지는 않잖아요. 엄청 컨셉적인 그런 공간이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효과를 찾아야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얻기 때문에 저는 IOR을 1 정도로 주는 편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굴절이 들어가지 않으면 효과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모르유리 편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IOR 값은 최소값이 1이지만 1은 이제 굴절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1.1부터 굴절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점 왜곡이 심해지니까 이거는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프렉션 글로시니스는 말 그대로 굴절에다가 글로시니 값을 주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굴절되는 상을 뭉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뿌연 유리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리면 내릴수록 불투명한 유리가 돼버리고요. 주의사항은 너무 많이 내리면은 렌더링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0.9 미만으로 주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포그 컬러는 여러분들이 생유리를 만들 때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시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데 얘는 하실 때 재질의 프리뷰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테스트를 했을 때는 또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색상의 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유리가 나오고 채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연해지기 때문에 투명한 유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하는 색상이 있는데 이 색에서 좀 더 연하게 테스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시면 뎁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올리면 올릴수록 포그 컬러에서 넣은 색상의 채도가 연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0 정도만 주셔도 굉장히 연한 생유리가 나올 겁니다. 물론 색상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파시티는 불투명 맵인데 얘는 보통 타공된 이미지라든가 철망, 메시망 같은 재질들을 만드실 때 쓰셔야 되는 기능입니다. 특정 재질을 하나 예로 들자면은 이런 철망 같은 재질을 만드실 때는 오파시티 맵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흑백 이미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파시티가 불투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얀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검은 부분이 이제 숨겨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이고자 하는 부분과 숨기고자 하는 부분의 영역이 잘 되어 있는지 이미지를 확인을 하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타공된 재질을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범프입니다. 범프는 모드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노멀 맵하고 범프 맵 두 가지가 있는데 용어를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질을 다운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보시면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얘를 범프에다가 쓰는 편이에요. 모드는 범프 맵으로 하고. 그래서 왜 범프라고 써져 있는 이미지는 없고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이미지밖에 없냐 물어보신다면은 뭐 이거는 재질 만드시는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범프 모드가 범프 맵으로 되어 있을 때는 흑백 이미지를 쓰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이제 흑백 이미지 중에서 대비값이 심한 애를 찾으라고 하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미지밖에 없거든요. 원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여기 V-Ray 오브젝트 툴바에 보시면 있어요. 이 기능이 원래 디스플레이스먼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룹으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막 울퉁불퉁한 그런 입체적인 질감이 나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찐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디스플레이스먼트랑 이 이미지에 있는 이름 디스플레이스먼트랑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설명하거나 온라인 강의 설명할 때 저는 사실 딱히 구분 안 하고 쓰는 편이거든요. 흑백 이미지면은 어디든 들어갔을 때 효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요 범프맵 모드로 했을 때는 흑백 이미지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흑백 이미지에서 밝은 부분의 영역과 어두운 부분의 영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밝은 부분의 영역은 튀어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어두운 부분의 영역은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일 맵 같은 거 다운받아 보시면은 범프 맵 이미지 보시면 매지 라인이 들어간 타일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역할을 생각하시면서 이 이미지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세기 조절하는 거는 이제 어마운트 값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흑백 이미지가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일수록 1일 때 값이 세요. 보통의 경우도 세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0.5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편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범프 세기가 셀수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넣어주신 반사가 약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범프 맵에 들어간 이미지가 위에 넣은 반사들을 다 쪼개버리거든요.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쪼개져서 빛나게 되면은 당연히 반사가 살짝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겠죠. 뭉쳐있는 형태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드를 노멀 맵으로 바꿔주시면은 다운받으신 이미지 중에서 노멀 맵 GL을 쓰시면 됩니다. 이 GL과 DX의 차이점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튀어나오고 들어간 방향이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GL이 스케치업 V-Ray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쓰실 때는 넣으신 노멀 맵 이미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트랜스퍼 펑션을 논으로 해주시면 감마 값이 빠지면서 효과가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V-Ray 기초 1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로컬 스페이스 범프가 있는데 이거는 저도 잘 안 써봐서, 그 다음에 바인딩 기능은 모루유리 편에서도 나오기는 했지만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넣었을 때 보이는 부분은 디퓨즈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디퓨즈에 색상만 들어가고 범프나 러프니스의 이미지가 들어간다 했을 때 텍스처 포지션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디퓨즈를 제외한 러프니스나 범프 맵 혹은 오파시티 맵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상에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바인딩을 텍스처 모드 커스텀으로 바꾸신 다음에 해당 이미지를 그쪽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스케치업상에서 보이기 때문에 텍스처 포지션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캔비 오버라이드는 스케치업상에서 이제 V-Ray 선이라든가 그 외에 내부 밝기, 외부의 밝기 이런 것들의 명암을 맞추기 위해서 세팅에서 매테리얼 오버라이드를 키거든요. 근데 보통 이 매테리얼 오버라이드를 키게 되면은 재질을 넣든 안 넣든 전부 현재 오버라이드 컬러로 되어 있는 색상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명암을 좀 더 쉽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명암을 잡은 상태에서 바닥 하나, 벽 하나, 천장 하나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서 작업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저 캔비 오버라이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 재질 하나 만들어 놓고 넣은 다음에, 물론 현재 매테리얼 오버라이드가 켜져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근데 이제 바닥은 보고 싶고 전체 명암은 유지하고 싶으시면은 바닥 재질의 캔비 오버라이드만 체크를 풀어주시면 매테리얼 오버라이드의 영향에서 벗어납니다. 렌더링을 보셨을 때 바닥 재질만 보고 나머지들은 오버라이드 컬러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저 캔비 오버라이드는 재질을 넣을 때마다 체크를 풀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면적인 바닥, 벽체, 천장 재질하고 유리 재질 이렇게만 풀어주시고 해당 재질이 자리를 잡았을 때는 세팅의 매테리얼 오버라이드를 끄시고 나머지 재질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전체 명암이나 이런 것들은 맞춰진 상태겠죠. 바닥, 벽, 천장, 유리가 다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일단 제네릭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매테리얼 프리뷰 창에서 보이는 설정들을 조금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플레이 버튼이 있는데 저게 이제 이 프리뷰 상태를 재생시켜 주는